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선재규의 월드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자면서 불과 4년 전에 맺었던 전 세계의 약속을 뒤로한 채 결국 마이웨이를 택했는데요. 관련 내용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협약 탈퇴를 강행했네요. 네, 집권하고 나서 바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네. 탈퇴할 생각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2년 5개월 만인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그저께 유엔에 이제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정에 따라서 만 1년 후에 이제 정식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 1년 후가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 내년 대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재집권하면은 다시 들어가겠다 했으니까 이제 미국 대선도 지금 큰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에 비해서 30년까지 많게는 28%로 줄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파리 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사실상의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탈퇴 통보한 당일에 시계 거꾸로 돌리기를 또 했습니다. 오바마 때 석탄 화력 발전 규제를 강화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완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업계가 너무 힘들다, 발전 업계가. 그래서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집권하고 나서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친환경 정책을 아주 계속 지금 없애왔습니다. 참고로 터키를 비롯해서 한 10개국도 지금 국내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났는데 파리 기후 협약 회의를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했는데 파리 기후 협약은 되돌릴 수가 없다.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G20 정상회담 때도 중국하고 프랑스가 파리 협약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체 발전에서 비화석 연료 비중을 내년까지는 10%로 이제 15%로 높이고 앞으로 10년 안에 그 비율을 이제 20%로 높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탈퇴 통보를 한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 지금 이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제 중국의 입장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발 보도인데 이렇게 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대기 오염 기준을 좀 완화했다. 이건 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도 조금 좀 상반된 모습인데요. 중국 환경부가 이제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겨울이 되면 석탄을 많이 떼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그 피해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죠. 그래서 베이징하고 중국 북쪽의 공기질 개선 목표치를 5.5%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4%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작년 겨울만 해도 중국 지도부가 이제 성장보다는 공기질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상당히 상황이 개선됐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를 올해는 자기들 폐로 직접 느낄 거다. 이렇게 아주 좀 상당히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경제가 조금 좀 주춤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지도부가 경제 회복 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환경부 대변인은 이제 정책 변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중국의 환경 개선 노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환경장관이 지난 월요일 서울에서 국가 기후 환경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 또 이렇게 자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지금 이런 속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전 세계 과학자 만여 명이 지구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도 여러 번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153개국의 11,000명. 그저께 국제과학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에 공동 성명을 내면서 지구가 기후 비상사태다. 이렇게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기가 아주 코앞에 와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더 허비할 시간이 없다.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선 기자, 저희가 이 과학자들의 지구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 설명이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지만 그 이행이 턱없이 미흡하다 했는데 그 NGO인 그 세계 생태 기금이 분석을 했는데요. 기후 변화 협약에 비준한 184개국 가운데 4분의 3 정도가 약속한 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컨설팅사 캡제미니가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세계 온실가스 그 증가율이 그 전해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 미국, 중국이 특히 원흉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한편 쿠웨이트는 기후 변화 우려로 오펙 회원국 중에서 첫 산유량 목표치를 하향 검토한다고요. 네, 쿠웨이트가 지금 그 사우디, 이라크, UAE에 이어서 이제 오페크 4위 산유국이고 또 창설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은 쿠웨이트가 그 2년 전에 하루 산유량 목표치를 475만 배럴로 높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하루 평균 한 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세계 성장이 좀 주춤하면서 석유 수요가 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반면에 미국이 생산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유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초 목표치를 좀 많이 낮추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다는 건데 이제 그 블룸버그는 이런 그 쿠웨이트 움직임이 산유국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 탓이 크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의 국내 시장 기업 공개를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지난 일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2016년부터 이런 그 속내를 비춰왔고 월가에서도 지금 왜냐하면 사우디 아람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들은 기업 가치를 2조 5천억 달러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마어마하네요. 유가도 떨어지고 또 기후 변화 우려 때문에 월가에서는 한 1조 한 2천억 달러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 얘기는 5% 정도 지분을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우선 2% 정도를 사우디 국내 증시에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여기를 지금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사우디가 이렇게 좀 지금 시황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수요가 앞으로 이렇게 썩 장기적으로 좋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빨리 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우디가 좀 서두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후협약 또 각 국가의 환경에 대한 움직임을 산재교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